윤 사장이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잖아요. 예. 그럼 윤 사장이 처음에 잘못한 거지. 아. 원래 이제 더 주게 되면 3.3% 떼고 줬으면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냥 돈만 이체시켜주고 아무 세무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세무조사 나오니까 이제 자기가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 돈 준 거는 다 이제 비용 처리받기 위해서 누구한테 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 당시에 내가 3.3% 징수를 안 했으니까 7천만 원 정도 준 돈에다가 3.3%를 냈으면 된다고 그때. 아. 근데 3.3% 내고 가산세 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경황이 없었을 거예요. 그쪽에서도 세무조사가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통장에서 이체시킨 게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변 선생님 앞으로 돈을 많이 이체시키니까 예. 이거는 비용 인정해달라. 아. 요 문제는 이제 그 윤 사장 입장에서는 부가세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예. 소득세나 그 사람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모르겠지만은 소득세만 염두에 둔 거예요. 아. 그럼 우리는 조금 소득세가 문제가 아니고 예. 소득세는 네. 지금 도수님한테 온 걸 다 줬으니까 이게 소명이 된다.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소명을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문제는 그렇게 뭉칫돈을 받고 또 설명하시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뭐 오야지다 해버리니까 오야지라는 표현 자체가 일반 건설 현장에서 오야지라는 사람들은 내가 이제 수주를 해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일용직들한테 배분해주고 내가 이제 그 소개받는 수수료를 먹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명칭 자체가 우리가 쓰는 도배공사의 오야지라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세무서 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지 않다가 보니까 서류상으로 제공했었어야 되는데 서류를 보게 되면 이쪽에서 서류 제출한 거에 대한 반박이 있잖아. 변동 내용이 보게 되면 통장을 이체시켜줬다고 하는데 통장에서 3.5%밖에 없다는 거지. 한 300만 원만 이체시킨 게 있고 그 저도 이제 처음에 자료 작성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성립되려고 그러면 돈 딱 들어오면 딱 배분해주고 이게 딱딱딱 매치가 되면 되는데 통장 내역을 봐가지고는 그게 매치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도수님이 설명하신 거는 돈이 들어오게 되면 윤 사장한테 돈 들어오는 게 전날 일 끝나고 나면 저녁에 돈이 들어와가지고 6시 뭐 5시 6시 들어오니까 그럼 내가 이제 일 나갔다고 들어오면 뭐 10시 11시 정도 되는데 그걸 갖다 돈을 찾아가지고 현장에서 나눠주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또 새벽 5시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관하고 있던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뭐 한 30만 원 40만 원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이제 배분을 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소득세 염두를 둬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 받아갔다고만 확인서를 다 썼잖아요. 근데 우리의 염두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대응 방향이 그러니까 윤 사장이 하듯이 그렇게 대응할 게 아니고 그 우리가 이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그 방향으로 대응을 했어요. 근데 네가 돈 나눠주고 있으니까 부가세 쪽에서 부과를 한 거예요. 소득세 쪽이 부과한 게 아니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소명한 게 소득세가 내게 아니라고만 소명을 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변 선생님 앞으로 들어온 돈을 다 도선생님이 기속된다고 또 그렇게 이제 해명을 했다고 나와요. 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세무서에 답변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청구인은 배우자 변 선생님에게 발생된 자료 해명 과정에서 윤 사장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도 선생님한테 기속된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내 돈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게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일시적으로 받아가지고 나눠줄 때 내한테 기속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게 내한테 기속된다고 해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내한테 기속되면 사업자지. 저희는 기속됐다는 단어 자체도 모르고요. 아, 기속이라는 그러니까. 단어를 쓰지도 않았어요. 아마 그쪽에서 뭔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빠가 근로자면서 사업한 게 돼버린다고 예.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하겠다 하셨어요. 근데 계좌 이체 내용이 없어서 해명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자를 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빠한테 피해가 안 가려면 그거를 사업자를 내야지만 피해가 안 간다. 아니 피해가 갈 건 없죠. 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근로소득을 받고 있으니까 근로자인데 그쪽으로 사업까지 이중으로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업종 특성상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맞아요. 도배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배일도 하고 또 근무도 하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그렇게 어거지로 쓸 수는 없지. 근데 처음에 저희는 단추를 네. 첫 단추를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렇게
몇 천만 원 정도의 문제가 될 줄 모르다 보니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업자로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부가가치세나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올 그치.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놀란 거예요. 네. 건소득은 1,000만 원 정도 되나? 근데 그게 지금 세금 이상으로 다 나가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식은장패를 한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언니가 같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자료에 대한 금액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가 이 지불증 이거 영수증 갖고 온 거를 가지고 와서 그럼 여기다가 그 도배사들이 지금 다 연락이 안 된다. 그 당시 일했던 사람들이 다 연락은 안 되는데 몇 명은 연락이 된다. 그럼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여기다가 돈을 내가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받은 거를 확인서를 받아오면 되겠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라도 제출을 하래요. 그리고 신분증을 반드시 복사해 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이거를 이 금액에 맞춰서 그 분기별로 돼 있는 금액에 맞춰서 이거 금액을 맞춰오면 되나요? 그랬더니 매일 거를 해명을 하래요. 그래서 조사관님 저희가 이게 매일 기억도 안 나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때 당시에 매일 누구한테 나갔는지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일했던 몇 명만 지금 연락이 되는데 그럼 이거를 그 분기별로 그냥 금액만 맞춰오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팩스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팩스로 보내라고. 그래서 그 확인서를 금액을 맞춰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팩스로 보냈어요. 그 팩스로 이제 조사관님께 몇 장 해서 자료를 보냈어요. 혹시 그러면서 계좌이충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 계좌인데 일은 언니가 있기 때문에 오빠한테 피해가 안 걸리면 사업자를 빨리 내야 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직인으로 사업자를 내겠다. 그걸 서명을 빨리 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 그 서명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도배일이고 그 변 선생님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응을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도배일을 하시는 건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사업자라고 하려고 그러면 문구가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사업자가 아니라는 걸 조사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해는 된대요. 근데 서류상 계좌이체가 없어서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라고 이야기한 이유 자체는 뭐냐 그러면 도배 용역을 2년 이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이상 계속 제공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보니까 통장에서 2015년 8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단발적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데 1년 6개월 같으면 한 500일 정도가 돼요. 500일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100회 정도 그러니까 한 번에 뭐 5만 원씩 교통비나 이게 따로 들어온 것도 있고 한 100일 정도 일을 한 거예요. 100일 정도 일을 했는데 그 일하면서 7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 이유는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몇 사람 하다 보니 그래 들어온 거고 그러면 2년 이상 계속 한 게 아니지. 그렇죠. 2년 이상 계속 한 것도 아닐 뿐더러 그 500일 중에서 일하는 게 100일밖에 안 되니까 뜸뜸이 했고 그러고 그러니까 2년 이상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내가 이제 그 윤 사장을 알다 보니까 윤 사장이 이렇게 구두로서는 따로 계약서를 쓴 건 없지만은 이 도배업계의 관행대로 구두로 그 일용직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자고 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이야기했는 게 도선생님이 이야기했는 게 이 도배라는 게 3명 4명씩 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내가 이제 카톡이든지 해가지고 그거 받기로 했을 뿐이지 내가 전체 영역을 받아가지고 밑에 일하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고 일당을 주고 그렇게 일을 맡을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안 된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니다. 시민한테 이익을 추구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아요. 사업적으로 뭔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날짜로 봐도 분명히 1년 8월부터니까 1년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는 본 적도 없는데 몇 년 지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이제 일당으로 줬으면 원래 세무신고를 한다 그러면 3.3%인지 원천징수 해가지고 당연히 주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원천세 징수 안 했는 거 그거에 대한 가산세 이렇게 내고 지가 마감을 해서 줬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이 사람한테 뭉치돈 줬다고 그리고 이제 그 시행에서 세무조사 받으면서 마감을 해버리다 보니까 시행에서는 윤 사장한테 비용 인정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요걸 갖다 안산세무서에 넘겨버린 거예요. 그걸 파생이라 그러는데
A라는 사람 세무조사를 하면서 세무조사가 뭐 한두 달, 두 달 하다 보면 서로 이제 조사관하고 이야기가 되면서 뭉치돈 나가는 게 분명하고 저게 내 아는 사람하고 친척이 아니니까 실제 일을 해가지고 줬는 비용이니까 비용 인정해줄게. 그러면 이제 소득세 쪽에서는 세무조사 받으면서 이 사람이 마무리를 한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윤 사장처럼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부가세는 문제가 안 되고 소득세는 문제가 안 됐을 건데 소득세는 똑같이 하니까 문제가 안 되게 돼, 윤 사장처럼 안 되게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이 윤 사장처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소명하는 방법 자체가 윤 사장 소명하는 방법하고 우리 소명하는 방법이 달랐어야 되는데 세무서 조사관도 이제 동일한 차원에서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할 수는 있죠. 자꾸 이제 일치했는 걸 보고 내가 사업자가 아니라는 걸 자꾸 이야기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실제 이제 그게 사업자가 아닌 걸 소명하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 조사관이 이야기하신 것도 돈 이체시켜주고 그건 이체시켜줬다고 해가지고 내가 사업자가 아닌 건 아니지. 돈 이체시켜줬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야지 같으면 사업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보는 입장에 따라서 사업자가 되는 거다. 그렇지.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는 된대요. 아니라는 거 알겠대요. 근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사람을 모아서 일을 했으니까 무조건 세무서에 그 부가가치세 과서는 무조건 사업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 자체를 사업자가 아니라는데 관점을 두고 자꾸 어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게 도배업계 현황 말씀 전화통화로 저한테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조사관님한테 똑같이 했어요. 저희가 오야지가 되려고 그러면 내가 사실 100을 받아가지고 내가 한 적어도 3, 40 먹고 밑에 나눠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도배업계는 아직까지 그런 형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업계 현황상 세 사람 나가면 n분의 1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내가 오야지 그러니까 돈 이 명칭상 마치 이제 건설 현장의 오야지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나는 일괄적으로 수당을 받아가지고 나눠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내가 많이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동일한 임금, 동일한 배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일을 해왔고 내가 이제 배당할 경우도 있고 배분할 경우도 있고 내가 배분받아줄 경우도 있고 단지 이 내용 나오는 거는 또 이제 저쪽에서 물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보게 되면 제가 날짜를 적어놨잖아요. 통장 이체 온 게 2015년 8월 15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니까 1년 5개월밖에 안 되고 그 500일 날짜 중에서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을 하는데 그 500일 중에서도 100일 정도만 일한 거지. 통장 이체 기록이 이 앞에서 117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실제 일당 들어온 거 이외에 교통비나 식비 5만원, 3만원 이게 더 들어온 게 있는데 그까지 합치면 110 몇 회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당으로 들어온 거는 한 100회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반복적 계속적으로 일했다고 이야기하냐. 사업자라는 그 개념 자체에서 안 맞다는 거지. 관점은 2년 이상 계속 일했다고 하는데 저는 2년 이상 계속 일한 게 아닙니다. 8월 15일부터 요 이야기했듯이 12월 30일까지 일했으니까 이게 한 500일 치면 그 중에 100일 정도만 일했는 거다. 앞에 통장 이체되는 거는 117일이지만은 그 중에 3만원, 5만원 들어온 거는 교통비로 추가적으로 더 넣어달라고 해가 넣어준 거고 실제 일당으로 우리 일하는 분들의 일당으로 내가 받았는 거는 100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 과정 중에는 내가 이제 현금 이체가 적은 거는 이 중에 또 다른 집 일도 했기 때문에 다른 집 일을 하면서 내가 현금 받았는 게 있으면 내가 이제 계좌 이체할 그런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돈 현금 있으면 현금하고 또 계좌 ATM기 이용해서 이체 받아가 현금 가지고 가고 내가 한 뭐 5, 60만 원 정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배분해주고 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해왔다. 그것뿐이지 이 과정에서 내가 배당받은 것도 있다 사실은. 그 다른 사람한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고 또 이제 난 사업자가 아니다. 이 도배업계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안산 바닥에 있는 도배사들 중에서 사업자 내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대리업종한테 일당 먹고 오라 그러면 가고 전화해가지고 내 카톡에 연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걸 내가 사업장을 가지고 2년 이상 계속 그렇게 따지면 도배를 내가 뭐 한 2, 3년을 한 거는 맞겠지. 맞지만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사업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도배를 뭐 한 수십 년 해왔다 이것도 조금 안 좋은 내용인 것 같고 그렇게 윤 사장 관련된 일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간이과세자라는 내용은 아시죠?
간이가세자는 이제 매출 규모가 적은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네. 게 있거든요. 간이가세자라는 게 지금까지는 4,800만 원 밑으로 붙으면 1년에 그 간이가세자라고. 그러면 이제 내가 7,500만 원 받았는데 실제 내게 아니니까 나는 4,800만 원 밑으로다. 그러면 간이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내가 도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거는 실제 수입이 적다는 걸 표현한 거지. 근데 이제 도배업이라는 게 국세청에서 분류하는 업종 코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업종 자체가 매출 금액이 1,000만 원이 되든 2,000만 원이 되든 간이가세자가 될 수 없는 업종이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변 선생 통장으로 돈을 받았겠냐는 거지. 그 말이 안 되지 않냐는 거지. 나는 아무 개념 없이 난 이 통장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변 선생님 월급 들어오는 것도 이게 들어가고 도 선생님한테 돈 들어오는 것도 이게 들어가고 그렇죠. 내가 그 인터넷 금융을 이체시키고 받고 그렇게 할 상황도 아니고 일하는 시간을 따져도 집에 와서 그렇게 할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받고 있는 돈 받아 그 주머니에 있는 돈 있으면 가서 주고 안 주면 내일 한 몫 준다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해왔을 뿐인데 죽고 와서 갑자기 사업자를 내라고 그러고 사업자 등록 부여해가지고 부가세 내라고 그런다 그러면 인테리어 업자가 사업자 등록 내고 여기는 그렇죠. 인테리어 업자가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인테리어 업자는 도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실제 용역을 제공받는 뭐 인테리어 제공받는 그 사람하고 계약하는 사람은 인테리어 업자고 그 인테리어 업자가 인테리어 전체 항목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도배 업무를 할 때는 자기들이 벽지를 공급하고 우리가 일당을 받고 가서 도배를 칠해줄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사업적으로 해가지고 도배를 사와가지고 우리가 가서 용역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아니다. 지금도 도와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세법의 틀 안에서 따져가지고 도와줬었어야 우리 되는데 며느리가 그게 세무 여기 사인하는데 지금 보니까 귀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아 그거 들어가 있어요? 확인서 12페이지? 그러니까 기속은 그걸 뭐야? 썼으니까 자꾸 기속은 뭐야? 내소득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아 이게 이걸 우리가 확인해 줬어요? 사인할 때 우리가 이게 그냥 설명을 변상수 계좌를 지급받은 이유는 배우자 이름으로 대출금 등에 위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있잖아요. 이 확인서가 있잖아요. 이 확인서 있으니까 자기들 근거로 이걸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거 이게 그러니까 뭐- 이거 사인할 줄까지 때 쳐놔 줄까지 쳐놓으면서 줄까지 쳐놓은 상태에서 사인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내 사인이야? 그러니까 하는 그건 거야? 언니 사인할 때 오빠 계좌에서 언니 걸로 돌리려면 사인을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사인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사업자라고 나와 있어요.